안녕하세요. G12 유정모입니다. 저는 이제 APPXC 메카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카닉을 설명하기 앞서 일단 APPXC는 어떤 과목인가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 과목은 물리학이에요. 근데 물리학인데 이제 뭐가 추가되냐? 미적분이 추가된 대학 수준의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APPX 1과 2에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1이랑 2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학이지만 이 C는 이제 대학 수준의 물리학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학 수준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AP 시험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C는 두 가지의 그걸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고전역학인 메카닉스랑 다른 하나는 전자기학인 Electricity and Magnetism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칠 때 이걸 동시에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학 중에 원하는 걸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둘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목은 저희 학교 내에서는 일단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배우는 그냥 일반 물리 수업으로는 절대 이 과목을 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PPXC는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해야 할까인데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시험을 필수로 쳐야 한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AP 칼큘러스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쳐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PXC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APX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러니까 C보다 낮은 레벨의 단계인 그 1, 2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뭐 생명과학과나 그런 이제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AP 바이올로지를 필수적으로 쳐야지, 뭐 AP 피직스 C를 필수적으로 쳐야 된다 라고는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보통. 물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굳이 해야 되나? 만약에 했다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게 좀 있긴 하죠. 왜냐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물리학과와 같은 이제 물리학을 배우는 학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기계공학과나 뭐 전자전기공학과 같은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C를 무조건 이제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커리큘럼에 보시면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 보면 막 물리학을 배우는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그 학과들은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한데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무조건 제가 추천드릴게요, 하는 걸. 예를 들어 뭐 기계공학과 학생이면 메카닉스를 하시면 되고, 그 고전역학 파트인. 그리고 전자전기공학과를 가시는 분들이면 그냥 EM,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아까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물리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APPXC 메카닉스의 단원인데요. 보시면 7개 단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단원이 이제 적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단원이 적은 만큼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또 난이도가 높은 만큼 오전 커트라인을 낮아서 한 100분율로 했을 때 55%에서 60%만 넘기면 이제 충분히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반만 넘으면 5점이긴 한데 반을 못 넘는 애들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좀 전수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MCQ는 35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35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MCQ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은, 일단 솔직히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프린스턴이나 베론사의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뭔가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 이런 거 푸는 게 사실 이번 연도 시험을 제가 한 몇 달 전에 치면서 이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다음에 FRQ인데, FRQ는 기출이든 문제집이든 뭐 교재든 유튜브든 닥치는 대로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것이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FRQ는 그냥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만 많이 풀면은 어차피 쓰는 공식이나 쓰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많이 풀면 FRQ는 당연히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FRQ는 그냥 많이 풀면 풀수록 점수는 높게 나와요. 물론 MCQ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다음은 이제 시간 관리인데요. 이제 총 1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45분 동안 MCQ 35문제를 풀고 남은 45분 동안은 FRQ 3문제를 풀고. 근데 FRQ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으면 전에 이제 당연히 45분 동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FRQ 푸는데 보통 저는 10분 내로 다 풀었거든요, 한 문제를. 그래서 전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MCQ인데 이제 MCQ는 진짜 45분 내에 35문제 푸는데 언뜻 보면 풀 수 있어 보이지만 또 이제 해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할 때도,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1분 내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고, 또 기출이나 어떤 그런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런 걸 풀어볼 때 무조건 45분 시간을 맞춰서 푸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기고, 아니면 또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31분부터 35분은 막 대체적으로 쉽고 그 중간 파트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뒷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앞문제 풀고 그 다음에 중간 문제 푸는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거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지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공부 시간인데요. 이제 그러면 공부는 얼마큼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사실 이제 물리를 좀 굉장히 좋아했고 물리학에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물리 C는 그냥 2달 정도 독학으로 하고, 물리 1도 2주만 시험치기, 그냥 2주 전부터 독학을 해서 그냥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일단 물리 1은 2주만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좀 그랬는데, 물리 C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 C는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물리 1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물리를 좀 많이 좀 잘하거나, 그러니까 그 학년에서 자기 학년에서 물리로 1, 2등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 1등, 2등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독학으로 저는 6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3, 4개월 정도만 빡세게 해도 충분히 5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물리 안 했어. 물리가 뭐지? 막 이런 학생들. 그냥 학교에서 삥정쌤이 가르쳐주는 거 이해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솔직히 1년 잡고 봐야 돼요. 그런 애들은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뭐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1년 정도 하면은 다 잘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계산기인데, 그냥 AP 칼큘러스처럼 계산기에 대한 막 모든 걸 다 계산기,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 다 외워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삼각함수 뭐 이 정도만 두들길 수 있고, 막 계산기 끄는 법이랑 키는 법 좀 알면은 그냥 아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계산기를 막 엄청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